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게 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의하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적지 않은 성공을 거뒀다고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객관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할 수밖에 없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란이 아직도 전부는 아니더라도 그들이 재처리한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갖고 있고, 또 이게 무기급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비록 과학자들 다수가 이번에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인력들이 남아있다. 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을 지연시킨 건 분명합니다. 이게 3개월이 된지 3년이 될지 아니면 또 영원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 스토리가 아직 끝나진 않았다 하는 것이 아마 결론이 될 것 같습니다. 이란으로서는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작년에 이제 이란의 방공망 대다수를 무력화시켰고, 이번에 남아있던 거 방공망을 초일에 첫째 날 제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 이란 상공에 이스라엘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겁니다. 이란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하늘 위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리면 저게 이스라엘 전투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생각이 들 때마다 굉장히 불안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자괴감이 들었다는 겁니다. 속수무책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야, 아닌 게 아니라 그랬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선 첫째는 이 방공망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제 이란을 공격을 했을 때 이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탄도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을 했는데, 드론은 뭐 거의 100% 이스라엘에 의해서 격추가 되었고, 또 미사일도 대부분이 격추가 됐습니다. 그러나 100%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은 알다시피 다층망의 방공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것도 있고, 에로라는 미사일, 그래서 장거리 고고도에서 격추를 시키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아이언돔도 있었고, 이번에 그리고 아이언빔이라고 그래가지고 레이저 무기도 아직까지 작전 운용성이 검증이 되진 않아서 운용 중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어찌됐건 운영이 돼서 오히려 개발을 촉진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다층 방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든지 또 여러 발이 날아오는 것을 100% 막지는 못한다 하는 결론입니다. 그나마 이란과 이스라엘의 거리로 봐서 대략 미사일이 날아오는 시간이 10에서 15분 정도 이렇게 평균 걸리는데, 그만큼 격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있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뭐 2분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방공망, 다시 말해서 KAMD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볼 건가, 이거 여기에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미사일 숫자인데, 전에만 해도 한 1000발만 갖고 있어도 미사일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란 보니까 1000발 이상, 한 2000발 정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 갖고 있어도 하루에 200~300발씩 쏘고 나면
열흘도 못 쏜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미사일을 몇 발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미사일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발사대의 숫자인데 이번에 그 이란이 발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발사대가 살아남아 있었기 때문이고 이스라엘이 공격한 것도 이 발사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새로운 이 미사일 전쟁 시대에 들어오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이게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많은 의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가 아마 뒤따라야 될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 피해를 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의 피해가 있었던 것은 그 분산탄을 쏴서 하필이면 또 사람이 많은 곳에 이 분산탄이 터져가지고 인명 손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인명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새로 짓는 모든 건물에는 대피소를 집집마다 갖춰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곳은 사람들이 이 경보음에 익숙해서 어디로 이탈을 해야 되고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우리도 그러한 준비가 잘 돼야 된다. 지금까지도 경보음이 울리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미국 또 이란의 이러한 분쟁이 어느 정도 종결이 되었습니다만 끝나지 않은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특이하게 본 것은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공격 결단입니다. 오바마 정부 이후에 미국이 무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빨리 결심을 하고 시행에 옮긴 게 언젠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 2주간 생각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뭐 2주 동안에 뭐 이런저런 뭐 궁리를 하다가 결국에는 또 뭐 무력보다는 다른 방법을 찾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그 다음날 그냥 꽝꽝꽝 하고 때린 거죠. 이게 어떤 새로운 미국, 단순히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새로운 미국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미국이 좀 나쁘게 말하면 우유부단했던 그런 미국이 아니라 한번 한다면 하는 그러한 새로운 미국으로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지난 한 10년, 20년 동안 미국이 우유부단하게 보였던 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미국하고 어려운 협상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이 어려운 협상, 특히 트럼프 행정부하고 협상할 때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한테는 유리하게 생각하고 미국한테는 불리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은 금물이라고 봅니다. 예컨대 오늘도 제가 신문을 보니까 미국이 우리 한국을 자기네 군사기지로 본다 그러면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세를 들어 쓰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우리한테 방위비 분담금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주장을 하기 전에는 과연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들 또 그를 지금 보좌하고 있는 이 보좌진들이 그런 말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한번 잘 생각하고 해야 될 겁니다. 어찌됐건 주한미군이 여기 있는 것은 우리 상호 이익을 위해서 있는 거죠. 우리한테도 이익이 되고 미국한테도 이익이 되고 그러나 미국한테 이익이 더 되느냐 한국한테 이익이 더 되느냐 이거를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이익이 더 된다 그러면 그거를 잘 외교적으로 잘 얘기를 해야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다가는 그야말로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든지 아니면 만냥빚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은 없어서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고맙습니다.